몰라서 그렇겠지. 고장이 났으니까 깜빡거리지 멍청아. 아 그렇네. 아 진짜. 근데 방금 왜 불이 깜빡거린 거지? 그건 당연히 발전기가 고장나서 그렇지 멍청아. 발전기?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주변에 바다가 많은데 지금 해양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 그런데 태양에너지는 많이 사용 안 하겠지. 해양 에너지에 혹시 발전기마다 프로펠러가 다른가? 다르지 않을까? 가장 효율적인 프로펠러는 무엇일까? 갑자기. 갑자기. 오션 ICT 주제는 이걸로 하는 게 좋겠어. 유속과 유형에 따른 프로펠러의 모양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왜 유속과 유형일까요? 먼저 프로펠러는 다음 그림과 같이 날개의 개수와 그리고 면적, 모양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속과 유형에 따라서 이 파도가 칠 때 생기는 힘을 받는 정도도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유속과 유형에 따라서 요구하는 프로펠러의 모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지역에 맞는 최대 전력 효율을 낼 수 있는 프로펠러를 직접 찾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국립해양조사원에 있는 데이터를 크롤링하였고, 그리고 각 지역을 4구역으로 나누어서 유속과 유형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섬들을 직접 선택하였습니다. 그 선택한 4개의 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째로 거제에 있는 가조도, 그리고 전설 속의 섬이라고 불려졌던 이어도,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이 일본군을 격퇴했던 명량대첩이 일어났던 명량수도, 그리고 등량만 입구가 있습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량 센서와 전력 측정 센서가 포함된 아두이노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같이 수도에서 물을 틀어서 유량 센서를 통해서 유속을 측정합니다. 유속을 측정하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시리얼 모니터에서 유량을 통해서 유속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과 같이 세팅을 해두고 이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 실험을 제일 처음에 진행할 때는 수도 꼭지의 각도를 90도, 두 번째로 진행할 때는 70도, 그리고 세 번째로 진행할 때는 0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를 바꿔주면서 유속과 유향에 따른 프로펠러의 전력을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물리학적 이론과 실험 결과를 비교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과 실험적인 부분 두 가지를 비교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코드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명량수도, 가조도 수도, 이어도, 등량만 입구 4군데에서 유속과 유형 데이터를 포함한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그 파일에서 유속과 유형만 추출해 엑셀 파일을 만들어 저장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명량수도의 유속 유형만 담긴 CSV 파일이 생성됩니다. 코드를 실행시키고 다운로드 창에 명량수도 유속 유형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면 명량수도의 유속과 유형 값만 나타나 있는 엑셀 파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세게 돌려. 수환이 이거 봐봐. 얘 정상적으로 보이지? 이게 높이 안 맞아서 뺀 거다 이거. 지금 몇 년짜리지? 유력. 네, 이제 앞선 실험 영상들을 보셨으면
이 실험 결과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엑셀로 실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실험적인 데이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숫자들이 전부 다 전류 측정 센서를 통해서 얻어낸 전류값들인데 실제 전류값보다는 약간 값이 작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두이노 코드를 짤 때 RMS 값을 얻도록 작기 때문에 70.7% 정도의 이제 전류값을 얻어내도록 이제 설계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들은 실제 전류값보다는 작지만 비교 분석하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 2엽 각도 큰과 2엽 각도 작음이 있는데 이제 2엽 각도 큰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가 휘어진 정도가 크다는 거고 이제 2엽 각도 작음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가 휘어진 정도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프로펠러들은 전부 다 같은 프로펠러로 유향만 다르게 했을 때의 전류 생성량을 측정하였습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2엽과 유엽이 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유엽과 2엽 둘 다 유향이 0도일 때 가장 전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엽 같은 경우에는 7엽이 70도일 때 유향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리고 4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엽 같은 경우에도 70도일 때 가장 전류 생산량이 높게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날개의 개수에 따라서 유향의 영향을 좀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실험적인 결론이고요. 이제 이러한 원인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것은 물리학적인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실험 결과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물리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왜 날개 개수가 진짜로 유향에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이 진짜로 이제 유속이나 유향에 영향을 받아서 프로펠러를 빨리 돌게 하고 느리게 돌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 면적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면적이 휘어져 있을지 아니면 이렇게 빳빳할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제 면적이 휘어져 있는 넓이와 그리고 이제 빳빳한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좌표계, 구면 좌표계와 직각 좌표계를 이용합니다. 구면 좌표계에서의 면적 DA는 얼제곱 사인 세타 D 세타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리고 DA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DX, DY로 나타내는데 그 DX를 X를 얼 코사인 세타, Y를 얼 사인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미분해서 DX, DY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낸 다음에 두 식을 비교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는데 DA가 DA 프라임보다 크다, 즉 구분 면적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면적이 넓은 게 굽은 거다, 즉 굽을수록 면적이 커서 파도 같은 데서 힘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F 코사인 세타가 프로펠러에 돌게 하는 힘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이게 이 휜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프로펠러입니다. 프로펠러가 이렇게 휘어져 있을 때 F라는 힘을 X축 방향에서 받으면은 이 힘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벡터 분해가 되어서 바뀌어야 됩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방향은 이게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어서 총 힘을 받는 게 아니라 F 코사인 세타라는 힘이 있습니다. 즉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클수록 작은 값을 가지므로 세타가 작을수록 큰 값을 가지므로 세타가 작을수록 잘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해밀턴 방정식을 이용한 이 에너지를 구하는 식입니다. 이 위의 식 같은 경우에는 전분을 이용해서 해밀턴 방정식이 이용한 식이라는 것을 알아내는 공식인데요.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y는 x 마치 a는 a는 a sin bx 마이너스 오메가 t 라는 이 파동 방정식을 t에 대해서 풍미를 해서 이런 해밀토니안을 보여줍니다. 이 해밀토니안은 이 pi를 미분한 이 값이 결국 힘이죠. 이 힘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여기서 vx가 만약에 상수다. 그럼 v'x는 0이 되겠죠. 그래서 v'x가 0이 돼서 이게 바로 f가 되는데요. 이 f 값을 평균값을 구해봅니다. 평균값을 구해주면은 계산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4분의 1 ma 제곱 k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까 말 안 했는데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제 생각대로 이루어진 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다면은 뭐 욕먹는 거고. 이 뭔 개소리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고등학교 세전역학에서 배우는 식인데 이 식에서 이 세전운동 에너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이 2가 세전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오메가 제곱 계산위에다 넣어주면 이런 식이 됩니다. 즉 이 k가 파수, 즉 람다분의 2파이를 의미하는데 람다분의 2파이가 위로 그림자로 올라가게 되면 이는 결국 람다에 비례한다는 파장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궁금히 생각해 본다면 유격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많습니다. 즉 이제 빠른 주기로 이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파도를 같은 파도라도 이제 얘는 주기가 굉장히 짧은 파도를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고 얘는 이렇게 주기가 긴 파도를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파도를 비교해보면 2엽이 유격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즉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붓고 이렇게 많이 휘지 않고 그리고 2엽과 같이 날개 개수가 작은 그런 프로펠러가 이제 어떤 유속에서든지 어떤 유향에서든지 전력을 잘 생산해낼 수 있는 날개라고 이제 돋춰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제 저희가 실험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유격자리가 그리고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2엽짜리가 가장 이제 유속이 빠를 때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정한 총 4개의 이제 선들 가운데서 유속과 유향 그래프를 플로링했을 때 명량 수도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명량 수도에는 이제 유속이 빠르니까 2엽이나 아니면 6엽짜리 이제 프로펠러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여도 같은 경우에는 유향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등량만 수도와 가조도 수도, 등량만 입구와 가조도 수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유속은 이제 작아졌다 커졌다 하긴 하지만 유향 자체는 계속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아서 이 세 구역에는 각각 3엽 또는 4엽, 즉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전압이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날개를 이제 프로펠러를 설치하는 것이 전력이 가장 효율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입니다. 힘들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